오늘도 이제 무료연애 진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강의편으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고수 학살자님 사연을 먼저 1번으로 좀 해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가 건전지님, 건전지님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주사내님,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제가 미리 읽어보고 이제 상담을 해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읽어보고 미리 이제 제가 사연을 보고서 이제 진행해 드리는데, 지금 고수학살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미성숙한 연애의 표본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연애 처음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연애를 했었는데, 좀 이건 경험 부족도 있고 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뭐 그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방송 보고 공부하면 좀 금방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게 됐는지,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을 한번 연구할 수 있는 아주 본능적인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자, 한번 볼게요. 학살자님이 오늘 들어오실 것 같아요. 예, 사연 읽어드릴 텐데 오늘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제목은 좀 깁니다. 6월 6일날 예약 잡은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무료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글이에요. 그 고수학살자님은 저한테 유료 상담을 받으셨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그래서 6월 6일이면은 한참 지났죠? 6월 20일이니까 언제야?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자, 남자분이시고 25살의 대학생이시고요. 제가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귀면서 트러블이 생겼었던 예를 먼저 적어주셨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자친구가 친구들이랑 유럽 놀러 갔을 때 한 40일 정도 갔대요. 제가 느끼기에는 연락도 잘 없고 해서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되나 보다,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뭐 보여주려고 영상통화도 걸었는데 게임 중이라 잘 안 봤었는데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서운한 게 많이 쌓여 있어서 내가 못 보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서운해서 제가 크게 화를 냈고, 이후 여자친구가 나는 서운해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자, 이런 일이 있었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미성숙한 상황이에요. 서로 어린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제가 늘상 드렸던 것처럼 선원이에요. 둘 다 선원이에요. 항상 제가 사연을 갖다가 쭉 읽어드리면서 이 사연들의 공통점이요, 누가 하나가 선장이 없어. 이 관계에서 선장이 없고 둘 다 선원이고 뭐 똑같이 행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잘못 따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연들마다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자친구도 나는 서운해하고 좀 의지하고 기다리려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도 나 나름대로도 서운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싸우려고만 드니까, 이거는 서로 이제 선원들은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관리자가 잘 못하면 관리자에게 투덜거리고 불만을 토로하는 게 이 선원들이나 이제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서로 불만을 털어놓고 서로가 이렇게 하는 건데 누가 이 일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냥 서로 불만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확실히 되죠. 다음 사연으로 한번 볼게요. 예. 이거 또 같이 술 먹다 나 노래 잘하냐고 물어봤는데 여자친구가 그런 편은 아니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해서 좀 잘 부른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혼자 심란해져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떠날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여자친구가 떠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이제 울었대요. 자, 이거 너무 수준이 낮은 얘기죠?
그쵸. 같이 술 먹다가 노래 잘하냐고 해가지고 그런 편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죠.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는 인정받고 싶었나 봐, 자기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뭐 심란해져가지고 떠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왜 도대체 심란해서 떠날 것 같은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건 고수 학살자님은 이제 그 선장 자질이 없다. 이렇게 그냥 선장 이런 것도 몰랐겠죠, 그냥. 다른 사연도 볼까요? 예. 공모전을 한다고 하는데 팀에 남자밖에 없어서 남자랑 같이 있는 거 싫어하는데 미리 얘기도 안 했다고 또 서운해가 하고 너가 나에 대한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되나 보다 하고 여자친구는 그게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친구가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좀 자기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나 봐. 그래서 여자친구는 근데 선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안 하거든요. 여자친구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서 남자친구 사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게 말이 안 되죠. 자, 세 번째. 사귀기 전에는 만나기만 해도 즐겁고 재미있었는데 사귄 이후로는 웃은 기억이 많이 없다. 구속하고 지치게 만들었다. 그래도 표현은 많이 했다. 뭐 음식은 먹는데 불은 줄였는데 바로 불을 올리길래 내가 하는 거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냐? 라고 말하고 제가 답답해하고 막 표정도 안 좋고 눈치를 보게 만들었고요. 길에서 사람 다니는데 뭐라고 하고 결국 울고 안아줬고 이런 행동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엄마랑 다니다가도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모멸감 주고 그러면 우리 진짜 우리 엄마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겠죠?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은 이제 관리자로서 이 여자친구는 아무래도 남자친구를 관리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연애가 어렵긴 뭐가 어렵습니까? 연애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겠죠. 예.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 연애도 인간관계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인간관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인간관계 안에서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연애를 배우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인간관계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연애를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다 보면요. 사실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뭐 개선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인간관계랑 똑같은 거죠. 자, 이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냐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떠나려고 하면은 막 여자친구가 울고 막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성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본성 이런 것들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이 고수 학살자님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논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랑은 별로 관계가 없이 제 방송을 제대로 방송을 갖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장 선원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학습된 대로 행동하는 거죠. 상대방이 학습시키면 학습돼 있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이제 언제부터가 문제냐면 이 남자친구가 뭐 투정 부리고 협박하거나 이러면 뭐 이렇게 자기 화난 것처럼 눈치 보게 만들면 상대방이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면 남자친구는 그걸 학습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다고 협박하면 걔가 붙잡는다. 그러면 계속 그 행동 하잖아요. 여태까지 대부분의 사례들이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연애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했을 때 이제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저도 뭐 20살 이때예요. 저는 20살, 21살 이럴 때야. 근데 이제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아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그냥 어떻게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도 되게 미성숙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어떤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한번 헤어지자고 한번 헤어져 그래가지고 헤어졌는데 다른 애들은 다 전화해서 받아달라 그러면 다 받아줬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안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막 전화는 돼. 그 친구가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화는 돼요. 전화는 되는데 얘가 안 받아 전화는 돼가지고 통화는 하는데 우리 만나자고 하면은 헤어진 사이라서 안 만난다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아주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고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엄청 미성숙한 행동이죠. 이렇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똑같은 행동들을 이렇게 쭉 따라서 하시니까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제 인간들은 뭐냐? 자기가 그냥 이런 방식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 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안 하는 거죠. 인간의 당연한 학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기 직전 상황과 헤어지고 난 후에 매달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상황을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거 다 읽으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략적으로 제가 딱 보니까 언제부터냐면 4월 28일 날 있었던 사건부터 여자친구는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힘들어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헤어짐을 고한 상황이에요. 28일 날 사건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카페에 있다가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는데 여자친구가 배고프냐고 물어보길래 그렇게 과자 많이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프냐라고 그냥 무표정한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혼자서 막 울었대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화난 것 같고 더 이상 같이 있기 싫은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느꼈대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배부른데 뭘 더 먹냐 얘기한 거였다고 그러고선 좀 있다가 집에 보냈는데 데려다 주지도 않았고요. 아마 이때부터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기가 선장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장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억지로 이제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이 좋은 관리자인지를 갖다 판단하는 역할만 해요. 근데 상대방이 좋은 관리자인가 봤더니 뭐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잘 관리해주지 못하고 자기를 펑펑 울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어떤 룰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별로 룰 없이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때는 사료 뿌려줬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은 막 매질하고 약간 이런 거 같은 기준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얘는 못 살겠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 여자친구는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도 쭉 이어져 지내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연이 굉장히 긴데 그걸 다 읽으면 오늘 방송이 끝나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지 볼게요. 헤어지고 남녀관계 이외에서도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충분히 프레임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만 증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외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제 프레임도 높고 여자에 대해서도 구력이 더 쌓여야 여자친구를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락도 하고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헤어진 이후에 제 생각도 많이 변했고 미루코의 생존 연애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수업에서 또 마주칠 것 같은데 자주 마주칠 때마다 프레임이 즉각 바뀐다고 미루크님께서 그러셔서 전에는 잘 안 꾸몄는데 나름 누가 봐도 단정하고 과하지 않게 깔끔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발표나 언행 같은 것에도 자신감과 활력을 강하게 넣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썼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쭉 다른 얘기를 쭉 쓰셨는데 이거 뭐 엄청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리기가 힘듭니다. 댓글로 제가
그때 말씀 못 드린 거 댓글로 달아달라 그랬더니 엄청 길어요. 제가 잠깐만 위에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읽어도 될 만한 내용인지. 그녀가 울고 그럴 때 전 그냥 가는 사람 안 잡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헤어질 것처럼 하면 잡을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저는 받아줬었습니다. 길에서 우는 여친을 두고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안아주고. 근데 울린 이유들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등. 근데 제주도에 가서는 제가 그동안 헤어지자고 했을 때 헤어질 마음을 가진 적은 없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었고, 제주도 예약할 때 그녀가 저에게 혼자 가서 쉬다 오고 싶다고 다른 날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울었어요. 아, 그래요? 이 울면은 답이 없는 거죠. 엄마가 운 거예요. 아빠가 운 거예요, 아빠가. 너가 정말 나를 정리하나 보구나, 그렇게 말하면서요. 완전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었죠. 어제 같이 듣는 수업이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서로 뭐 인사할 것도 없이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정말 아예 저에 대해서 생각이 다 털어낸 것 같아요. 멘탈이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아직 프레임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인스타 확인하려고 하고 만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친구가 인스타에 가보니까 뭐 휴학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등 대화를 나눈 댓글을 보니까 속으로 질투심이 이글이글 끌어올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게 언제쯤 연락을 해봐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오랫동안 사귀었다가 헤어진 커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변화된 프레임이 있었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변화된 프레임이 있었냐에 대해서 알게 만들려면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적어도 한 3개월,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제가 시간 가지라고 하죠. 충분히 한 5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 좀 변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갖다가 바로 제 카테고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술을 써서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외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술을 자꾸 써달래, 나한테. 근데 기술이라고 할 거는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만나는 관계에서 기술이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상황이 망쳐져 있는 데서 기술 쓰는 어떤 제비나 꽃뱀이 어디 있습니까? 기다리는 거, 제비나 꽃뱀들이 작업을 하더라도 작업 망치면은 기다리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걔네들은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킨다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냥 제비나 꽃뱀들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언제 당근을 줄까? 언제 채찍을 줄까? 이것만 생각을 해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언제 마음을 흔들어 놓지? 당근은 이빠이 줬다가 나중에 채찍을 가야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냉정하게 하니까 이 관계를 조련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 인간관계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매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프레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은, 작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원 타겟으로 작업을 안 합니다. 작업남들이나 꽃뱀이나 제비들은 원 타겟을 대상으로 작업을 안 합니다. 여러 대상으로 작업을 하죠. 그래놓고 낚싯대를 여러 개를 들이댄 다음에 그 중에서 입질을 오는 걸 낚싯대를 드는 게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겠죠. 걔네들이 멘트를 잘해가지고 작업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기다릴 줄 알고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걔네들이 작업남이 되고 작업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을 쓸 게 없어요. 기술을 쓰는 거는 만났을 때, 충분히 당겼을 때 기술을 쓰지, 밀기 기술을 쓰는 거지. 지금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기술이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이거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매달리는 행동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5개월 정도 내버려두라고. 응? 다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응?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줘야지.
충분히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하고 어느 정도 건덕지가 있을 때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뭐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술이 들어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한 5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고, 이런 프레임은 안 된다니까. 프레임을 갖다 더 높이셔야지. 음, 음. 그리고 이 고수학살자님이 뭐 이런 행동도 했대요. 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면 제 몸을 박박 막 긁고 자해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데, 이것도 저는 사실은 사람들이 자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연인 사이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자해 행동은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인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물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진짜 한번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양치기 소년이 이제 그렇잖아요. 네, 아,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진짜 늑대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사실 진짜 이게 처음에 시도는 거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자해하는 행동도 그렇다고 봐요. 저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약간 구수학살자님이 자기 스스로가 관심을 끌어내려는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수학살자님이 선장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개념도 없었고. 일단은 제가 그 유료 상담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죠. 좀 어느 정도 프레임을 갖추고 나서 접근하는 건 생각을 해보는데, 적어도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본인이 변하는 게 먼저라서, 이게 1개월 가지고는 사실은 본인이 변할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1개월 가지고는 밤샘 공부 잼서님이 변할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한 본인이 변할 수만 있다면 좀 빨리 접근해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일단 접근하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변하는 게 먼저라서 그래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대부분 접근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드렸지만, 이 분석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거 분석과는 상관없이 제외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되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저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 예, 일단 열심히 해보시고요. 메타프레임이 생긴 이후에 언제든지 접근하셔도 됩니다. 뭐 너무 늦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메타프레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즉시 접근을 하셔도 돼요.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기대하는 바대로면은 보통 1개월 만에는 변화가 안 되니까. 예.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시죠. 메타프레임이 어느 정도 함양이 됐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접근해 보시죠, 같이.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죠. 좋습니다. 이게 프레임만 변화하면 사실 접근한 시기는 별로 상관 안 해요. 예. 자,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크릿님이 올려주신 건데, 이거 내가 안 해줄라 그랬는데 뭐 해달래. 근데 내용이 별거는 없어요. 짧은 질문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데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이제 전화하면 안 되냐고, 이건데, 그 뭐 해보셔도 되겠지만, 이거
해보셔도 되긴 하지만 이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뭐 자기 하고 안 하고는 뭐 제가 선택을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이런 것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크릿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되지. 그게 왜 뭐가 저한테 물어볼 이유죠?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해서 목소리만 들으면 안 될까요? 근데 목소리 들으시면 되죠.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걸? 이해가 안 되네. 저는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 이런 것들 가끔씩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저한테 뭐 자꾸 이런 거 판단을 물어보시는데 하시면 돼요. 뭐 문제될 건 없죠. 예, 너무 자주만 안 하시면 되죠. 내가 뭐 시크릿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최근에 헤어진 사람이 시크릿이면 시크릿이 했다라는 아주 심증적인 심증이 가득 차겠죠. 해보셔도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자, 다음으로 이제 건전지님 사연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절실하다고. 응? 건전지님이 올리신 사연이고요. 여자분이시고 26살의 회사원. 자, 교제 기간은 1년이고요. 이분 건전지님 사연을 봤더니요. 이게 어떤 사연이냐면 내용은 별로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건전지님이 여자분이신데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시고요. 이 분리불안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읽어보면 쭉 나오는 내용인데 버림받기 싫어하고 상처받기 싫어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하고 자존심만 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리려고만 하고 상대방이 다가오더라도 또 버림받는 거 아닐까 해서 제대로 마음을 받아주지도 못하고요. 자, 이런 행동들이 이제 쭉 나타납니다. 이게 메타프레임 1번 위반이죠. 이거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건전지님 스스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잘 지내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이 건전지님이 부정적으로 이걸 다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사실 뭐 이건 되지도 않는 문제예요. 이 사연에서도 나와요. 상대방이 다가오는데 상대방이 또 날 버릴까봐 제대로 받아주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되는 문제야? 그 맨 마지막에 이 댓글 그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잘못된 점을 깨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깨달은 것 치고는 변화가 없는 건지 아무튼 질문 내용들이 두 개인데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은 계속 매달리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여요. 사실 잘못된 점을 깨닫고 변화된 모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게 뭐 여기서 보시면은 뭐 되게 단호하고 냉정하다 뭐 이렇게 한번 끊어내면 끝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남자친구의 성향은 본인의 합리화 가정일 뿐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에 맞게 행동하셔야 되고요. 본인의 심각한 이 분리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변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 지나서 연락을 해야지 됩니다. 그 정도 해야지 만나서 연락해 보셔도 돼요. 만나는 방법은 제가 뭐 잘 지내 이런 거 제가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해 줬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사연 한번 좀 읽어 드릴까요? 이게 내용이 그래요. 그래, 전체적인 내용인데 제가 좀만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방송 보고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무료 상담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자친구와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나게 되었고요. 원래부터 남자친구에게는 저는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먼저 왔고 금방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좋아서 만난 사람은 처음이었고요. 초반에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각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먼저 취업을 했고요. 방학인 대학생 남자친구와 생활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소홀해졌다고 생각해서 몇 번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이때부터 이제 쫓아다니는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남자친구는 저에게 나는 그대로고 변한 거 없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봐봐요. 이게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게, 자, 항상 똑같은, 이게 악습에서 나오는 악습의 경계하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항상 남자친구랑은 잘 지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남자친구 너 마음 변했다, 뭐 너가 나 떠나는 거 아닐까봐 뭐 불안해하고 상대방 구속한다던가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처음에는 얘기를 해요. 아, 나 변한 거 없다, 응?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처음에 하는데, 뭐 항상 미안하고 잘하는 일은 항상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계속 마음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뭐 게임이 끝나는 거죠. 예.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못 참아서 이 관계는 끝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행동들이 쭉 됐고요. 뭐 그러다가 남자친구도 이제 취업하게 돼서 서로 더 못 만나게 되고 더 서운하고, 이 분리불안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이제 분리불안이 심한 강아지는 주인이 집에 강아지가 아니라 분리불안이 심한 어린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봐. 그럼 엄마가 집에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잖아. 그럼 엄마 왜 이제 왔어? 엄마 나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 막 이러면서 엄청 찡찡대는 행동을 해요, 애들이. 막 불안해하고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그래야지 왜 빨리 오잖아, 집에 엄마가. 응? 그런 행동을 해야지 집에 빨리 오잖아, 애들을 보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만을 터트려내는 거죠. 자,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뭐 이러다가 이제 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남자친구도 연락이 와가지고 뭐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하다 뭐 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는 해요. 예. 밥값 계산하는 남자친구에게 만나자고 한 건 난데 왜 너가 계산해? 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나중에 직장 그만두고 힘들면 너가 그때 사주면 되지 하고 나와서 서로 안아주려는 남자친구를 거절하기도 하고. 이 남자친구가 마음은 확실히 있어. 지금 이 건전지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좋아하는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좋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지는 않잖아요, 솔직하게. 뭐 좋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좋아하면은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분리불안 심한 어린애들 때를 쓰는 거야. 좋아하는 거랑 다 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다 해주지도 않잖아 실제로. 여러분들 왜 자기는 안 해주면서 왜 떼를 쓰는 거야? 떼 쓰는 거지 그냥. 응? 자, 그래서 남자친구가 늘 포기도 빠르고 마음 정리도 빠른 편이라고 하는데, 위에 하는 행동들은 뭐 포기가 빠르지도 않고 뭐 마음 정리도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건 그냥 지금 뭐 이제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 거고, 뭐 다시 연락하는 법은 제가 알려드렸고, 연락 시기는 또 얘기해드렸고, 저희 하루하루 일상같이 잘못된 점을 편지로 몇 장 적어서 한 달 뒤에 주면은 신뢰감 회복하는데 남자가 친 거 부담스러워 할 거냐고. 예, 그런 행동을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네, 이거 정상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 하시면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 남자가 미루코의 생존 연애를 보던 보지 않던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어른으로서, 어느 정도 어른으로서 만나는 줄 알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 기대 가치가 있는 거야. 애초에 완전 문제 있는 애를 갖다 데려다가, 문제 있는 애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애초에 나는 선장이고 선원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방송 보더라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성숙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그렇게 무조건 나는 완전 미성숙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도 낳고 키워야 되는데 무슨 미성숙한 사람을 어떻게 데려와가지고 이거 자식을 키웁니까? 응?
대부분 미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도 못 해요. 대부분 비혼주의자들이 많아 그렇게 해가지고. 응? 자, 근데 이제 상대방도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인 사람을 만나고 싶지 뭐 완전 애처럼 구는 사람을 왜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예. 미래를 볼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전주 사내님이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짝사랑 사연이고요. 그냥 작업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분이시고 35살에 이제 직업은 현재 쉬고 계시고요. 자, 한번 그 작업하는 그 과정인데 제가 이거는 작업하는 과정이 어디가 뭐가 문제 있는지를 갖다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읽어보면서 이런 것들은 뭐 되게 작업법이라는 거는 사실 뭐 추상적인 개념은 없어서 한번 보면 알아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일을 하다가 관둔 지 2달 정도 됐고 일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애는 교회에서 그냥 친한 동생이 소개시켜줘서 만났고요. 바로 호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두 달 후 전도하는 일로 둘이 같이 길가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걸 했는데 그때부터 여자로 보였고 그 후에 다시 교회 예배 후에 제가 먼저 밥 먹자고 전화해서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 행사 때마다 계속 보고 마주치고 얘기를 하고 하긴 했지만 교회에서 같이 있을 땐 얘기를 안 했고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만 얘기를 하고 인사만 하는 정도였고 그 3주가 지나서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날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길래 그 애한테 낚시를 하고 있는데 더워 죽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을 보냈나봐요.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오빠 뭐 낚으려고 이렇게 톡이 왔길래 가만히 생각하다가 장난으로 크크크 너? 이렇게 보냈대요. 이렇게 뭐 이제 너를 낚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장난이겠죠. 예. 이렇게 해서 카톡을 보냈고 이모티콘으로 물음표가 왔고 이것도 장난처럼 그냥 와가지고 그날 제가 밥 먹자고 했더니 그 애가 이제 일정 없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해서 속이 안 좋아서 속이 안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러면 잠깐 카페에서 볼 수 있냐고 물어보고 보자고 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편하게 다가가니까 이제 작업이 돼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평소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작업의 3대 요소 중에 리더십, 배려, 유머인데 이게 유머라고 보시면 돼요. 유머가 이렇게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고 이제 장난도 치잖아. 이렇게 장난도 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어떤 편안함을 만드는 거죠. 관계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대방이 편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잘못 생각해요. 저는 그때부터 이건 신이 내려준 기회다고 생각을 하고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캔들백화점에 가서 블랙체리 향의 향초를 사서 걔가 속이 안 좋다길래 약국에서 소화제를 샀고 룸카페를 잡아서 음료 2개를 시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야,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저는 사실 이 여자애가 속이 안 좋다고 하면 절대 이날은 아닌 것 같아요. 고백을 하더라도 고백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날은 아닌 것 같거든. 상대방이 제 컨디션이 아니라는데 굳이 불러내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해주는 게 말이 되나 약간 생각이 들고 좋은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걔가 온다고 해가지고 향초를 꺼내서 불을 붙이고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애가 왔고 저는 향초를 건네고 뭐 이제 오다가 샀다 이렇게 츤데레처럼 얘기는 했대요. 말은 이렇게 얘기는 잘하는 것 같아. 일상적으로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나눴고 오빠 이제 가자 이러길래 근데 나 너한테 할 말 있는 걸 깜빡했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낚시에 갔다고 했잖아.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 왜 못 잡았을까? 원래 나 고기 잘 잡는데 오늘은 안 잡히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자애가 이제 거기 고기가 없었겠지 그랬더니 아닌데 이렇게 했대. 그럼 왜 못 잡는데? 그래 여자애가 물어봤는데 남자애가 내가 카톡에서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하니까 진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촉이 온 거지. 여자애가 하지마 오빠 하지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제 남자애가 얘기를 한 거죠. 나 너 낚으려고 못 잡은 것 같아 하면서 그동안 고기 잡은 사진 보여주고, 이제 낚시 잘하는데 참 신기하네. 3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너밖에 안 보이고 신경 쓰인다.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여자애가 한참 있다가 언제부터였는데, 그랬더니 전도하는 날부터였다. 그래서 아니 자기는 이제 이건 얘기도 안 해요. 이 남자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룰을 좀 아는 게, 주변에서는 주변에다가 소문은 낸 적은 없습니다. 주변에 소문을 내지 않는 건 정말 잘하는 일이고요. 그 여자애가 온전히 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오빠 나이도 너무 많고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그래서가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켜볼게. 그러면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제가 늘상 얘기했죠. 아 그럼 나도 생각해보니까 너랑 나이 많이 차이 나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거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자애 집 태워줘 주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녀 차를 제가 운전해서 집으로 갖고 내려다 주. 그러니까 자기 차도 아니에요. 여자애가 운전해온 차를 갖다가 자기가 집까지 태워다 주고 걸어오려고 했나봐요. 택시를 타고 올라 그랬는지.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엄청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여자애 태우고 너 고집 세지 이러면서 머리도 만졌대요. 괜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을 실패하는 요소들이에요. 아무튼 그 다음날 이건 고백을 하고 후라 너무 보고 싶어서, 참 저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여자도 만나긴 했지만 물론 저한테 고백한 애도 있고요. 제가 근데 사귀기 싫어서 안 사귀었을 뿐 못소리지만, 뭐 저의 성격은 나이도 있는데 이제까지 고백을 한 4번 정도 다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절당하는 거죠. 제가 이 스타터에서 가르쳐준 자격심사 방식으로 고백을 해야죠. 이게 작업법이지만 여러분들 제외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외를 하는 방식도 작업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방식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셨고요. 자, 이분은 뭐 제가 끝에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여기가 이게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사는 게 대박. 여기 요 부분이 대박이에요. 요 부분을 꼭 읽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요 부분이 대박이에요. 아무튼 얘기를 이어나가자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아무튼 표현은 다 했고, 다음날은 교회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가고, 걔도 한복 입고 저는 스텝이었고, 그렇게 끝나고 집에서 밥 먹고 저는 쉬었다가 교회 친구들이 결혼해서 집들이 한다길래 거기 가서 고기 먹고 걔한테 카톡을 했는데, 잘 줄 알았는데 안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 항상 전화하기 전에 물어보고 전화를 하는데 괜찮냐고. 그랬더니 뭐 일상적인 대화 정도? 그리고 집들이 끝나고 바로 그 여자 집으로 갔어요. 거리가 전주에서 저희 집 하고 끝에서 끝이어서 뭐 일단 갔는데, 카톡을 했는데 답장이 없길래 일단 그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한 40분 기다렸나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애가 남자랑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이제 남자랑 지나가는 걸 본 거죠. 차 안에서 봤기 때문에 걔는 못 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여자한테 통화되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다음부터 지금 전주 사는 이 남자가 멘탈이 완전 바사삭거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늘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뒷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걔가 남자친구가 있든 여자친구가 있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써가지고 작업 잘 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할 건 다 어차피 하는 거야. 그죠? 이걸 보고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점이 그거야. 어차피 우리가 걔가 남자친구가 있든 여자친구가 있든 작업은 어차피 할 거였어. 썸남이 있든 뭐 좋아하는 남자가 있든 좋아하는 여자가 있든 그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는 할 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변하는 게 없어. 하나도 작업을 하는데, 응? 걔가 썸녀가 있었던 썸남이 있었던 그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작업은 그냥 작업대로 한다니까 우리는. 근데 괜히 그걸 보잖아요. 멘탈 터지는 거지.
작업을 제대로 못해요. 그 다음부터 이 남자가 털려가지고. 응? 이거 작업이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뒷조사는 최악의 행동이에요. 최악의 행동. 뒷조사에서 뭐 얻어낼 수 있는 게 뭐 있어? 우리는 어차피 작업만 할 거예요. 우리 뒷조사 한다고 해서 득이 없어, 득이. 어차피 걔가 남자친구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할 게 변한 게 없어. 우리가 하는 작업 방식은 변하는 게 없는데 괜히 멘탈만 털리잖아. 하지 말라니까. 쓸데없이 맨날 남자친구 뒷조사나 있고 걔네 인스타 들어가서 그런 행동 할 필요가 없어. 우린 작업은 작업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제외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외하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야. 어차피 작업은 작업대로 하는 거지. 뭐 걔가 뭐 남자친구 생기든 여자친구 생기든 불안해하고 있어.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하는 거지. 작업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너 왜 그런 거에 뒷조사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차피 할 거잖아. 할 거면 하는 거지.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응? 할 거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구차하게 여러 가지 다 살펴가지고 언제 뭐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응?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주 사내님은 이거 이렇게 하면 작업 안 되는 거예요. 응? 작업 안 돼. 어차피 작업할 건데 이거 남자친구 있는지 알아가지고 뭐하게. 작업 안 할 거예요? 작업 안 하면 그냥 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뒷조사에서 얻은 그건 뭐예요? 포기할 거면 그냥 포기해. 그냥 포기할 거면 애초에 그냥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것도 꼭 뒷조사를 해서 포기를 할 거야? 포기할 생각 없으면 그냥 해. 뒷조사 할 필요 없고 그냥 들이대면 되잖아. 응? 어차피 우리 바뀌는 플랜이 바뀌지도 않고 작업이 달라지지도 않아. 별로. 응? 별로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달라지지도 않으니까 뒷조사 할 필요가 없다니까. 쓸데없는 행동이라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응? 여러분들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재회를 하시든 짝사랑에 성공을 하시든 말이죠. 뒷조사에서 얻을 게 뭐 있어. 내가 할 대로만 하면 되지. 작업을 내가 못하는 거지. 걔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안 되겠어요? 솔직하게? 말도 안 돼.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항상 여러분들이, 응? 남자친구 없고 솔로면은 누가 와도 다 받아주냐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작업 실력을 늘 생각을 해야지. 상대방 남자친구 있는지 여자친구 있는지 그걸 왜 뒷조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에 작업 능력을 키우세요. 그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응? 자, 되셨고요. 일단 이제 강의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이 한 남성을 좋아하게 되는 프로세스, 남성이 한 여성을 좋아하게 되는 프로세스. 저번 시간에 1, 2번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3번 해볼 차례입니다. 3번은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사회성을 확인할 때입니다.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인간과 같은 그룹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런 격언이 있어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것이다. 이런 조언이 있죠. 이게 지금 뭐 찰스 다윈도 그렇고 이제 되게 진화론을 갖다가 주창하시는 대부분의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살아남는 개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종이 강한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물들에게는 환경에서 적응을 하고 살아남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게 강한 인자라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믿음직스럽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개체가 되는 거죠. 그 우두머리 그거 갖다가 이제 전문용어로 알파라고 해요. 알파. 강한 인자 그런 거 갖다가 우월한 유전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서로 확인함으로써 서로 간의 행동 태도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이런 사회성을 통해서 동물들 간에 친해지는 데는 서로가 무리 안에서 서로의 행동 태도를 확인하는 것만큼 더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대학교 다닐 때나 뭐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요. 보통 이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회장이라던가 과 대표라던가 이런 어떤 모임에서 어떤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변에 따르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이성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있고 꼭 대부분의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도 많아. 굉장히. 아무래도 이 리더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힘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더 주의사항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꼭 리더가 되고 모임을 주도하기만 하면 되냐?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죠. 아, 꼭 그러면은 리더만 되면 다 만사 오케이예요? 모임을 주도하고 내가 리더만 되면은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이 있는데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모임 내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모임을 주도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막 내가 MC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 모임을 진행을 하는 사람이 되면은 물론 이성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호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1대1 만남에서 작업을 잘 못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호감 다 깎아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인데 작업을 잘 못하는 거야. 1대1 만남에서는 좋아하는 여자애들은 막 있어서 대시가 들어오고 데이트는 많이 하는데 데이트만 했다 하면은 다 망해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진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는 건 모임 안에서 살아남는 법. 그럼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여태까지 사회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모임 안에서 살아남는 법이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오프라인 모임에 바로 직전 오프라인 모임에서 제가 설명해 줬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모임의 리더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모임 내에서의 내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발언권도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꼭 그러면은 내가 모임 내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고 발언권을 꼭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난 그런 거 싫은데 내가 꼭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 내 운신의 폭을 왜 넓혀야 되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모임에 들어가는 이유는 대부분 여자를 꼬시려고 들어가거나 남자를 그 여자분들은 남자를 막 꼬시려고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아무튼 뭔가 이제 뭐 기회를 만들어 보려던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이제 작업을 하겠죠. 근데 남자들이 실수가 많아. 사회성이 좀 약간 여자들에 비해서 사회성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남자들이 실수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남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모임 내에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나 혼자서 단독 행동을 해가지고 썰렁하게 모임에 몇 번 참여하다가 기웃거리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한번 찍적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 여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걔가 찍적대는 애가 뭔지도 모르잖아. 걔네들이랑 사회성 있는 행동을 해본 적도 없고 누구랑 친한지도 없는 연관성이 없는 애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모습도 봤기 때문에 이 들이댐을 받아줄 리가 만무해. 진짜 아주 확률이 낮겠지. 한 100 중에 한 3% 될까? 이건 받아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해가지고 받아줄 만한 여자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응? 그 사람이 딱 봤는데 내 이상형이지 않은 이상은 그런 걸 받아줄 리는 없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한 번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을 또 시도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들이댔다가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 여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리더한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제가 자꾸 들이대가지고 나 불쾌해서 모임 못 나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모임에서 쫓겨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쫓겨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이 모임에서 어떤 사람을 쫓아낼 때, 그러니까 추방을 시킬 때는요, 대부분 거의 만장일치의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못 쫓아냅니다. 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임의 원리를 알아야 돼. 왜냐? 이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같이 쫓아내야 돼요.
야 너도 동조해? 야 내가 쫓아내기로 했어. 야 그 직접 돼가지고 쫓아낼게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찬성을 했는데 한 명이 반대를 했다면 난 쟤는 내가 아는데 그럴 애가 아니다. 내가 친한 애인데 그럴 애가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걔가 쫓아낼 것 같다가 경고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같이 쫓아내든가. 야 너도 이상한 놈이네. 야 너도 추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쫓아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인간관계라는 게 네트워크처럼 이제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맨 마지막 걔를 쫓아내려고 걔에다 같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걔도 또 누군가가 아는 애가 있으면 걔도 또 연달아서 다 숙청을 당하는 게 그러니까 모임이 해체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모임 내 친한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면 이제 그 모임이 해체가 돼버리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이 커지게 되고 이거 리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명분이 없이는 그렇게 쫓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리더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지 못할 거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리더는 한번 경고 줄게. 다음번에 하면 무조건 쫓아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모임에서 누군가를 추방시킬 때는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임 내에서 이제 2명 내지 3명의 정도의 세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웬만한 행동으로 그 모임에서 추방당하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마음 표현할 수도 있지 뭐 이거 가지고 문제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따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그 사람을 쫓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 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 이게 남자분들이 항상 실수하는 것들이 사회성이 약간 여자분들보다 약간 결여가 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약간 이제 패거리로 뭉치려는 원래부터 약간 본능적인 습성이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남자들은 단독 행동을 해요. 원래부터 이게 여자들과 남자들이 약간 달라. 동물이지만 같은 동물이지만 좀 달라. 그래서 남자들이 모임에 들어가면 자기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여성만 이렇게 둘러볼 거 있을 게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성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동성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자기의 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어떤 그룹 내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교성이나 서의성을 가지는 것은 아주 큰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어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이것보다 좀 다른 쪽으로도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여기에선 여기까지만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신비스러움과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호기심이 증폭될 때 작업 초반에 상대방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게 되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떠나서 아주 작업의 기초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소개팅을 실패하는 유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만나기도 전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주어서 만나기도 전에 차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연애 상담이나 이제 코치를 하다 보면요 소개팅을 아예 나가지도 못하는데 차 있는 애들이 있어. 가끔씩. 얘는 왜 그런가 봤더니 만나기도 전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야. 대부분의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연락을 많이 해주는 남자를 좋아한대잖아. 그래서 그 남자는 그것만 믿고 연락을 많이 해준 거지. 근데 연락을 많이 해주니까 바로 차였네? 만나기도 전에 차여버리는 거예요. 걔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난 연락 잘해줬는데 왜 차였지?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자, 물론 자기가 정말 매력적으로 대화를 할 줄 알고 다른 이성들과 대화를 매끄럽게 잘한다면 연락을 많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애를 배우시고 이제 실패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상대방 새로운 이성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능숙하지 못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너무 많이 떠들게 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면 나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라는 데이터를 너무 많이 날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안 만나는 거야. 나는 호구입니다. 병신이에요. 그걸 갖다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만 연락만 많이 해주면 되는 줄 아는. 나는 서툴러요. 나는 잘 모릅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아주 가끔씩 순수한 남자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한 100에 하나 있는 거고, 예.
그래, 누구나 남자가 잘 리드를 해줬으면 좋겠지. 그런 호구 같은 행동을 하면 다 그래. 근데 매력적이지도, 그러니까 이제 매력적이지도 않은데다가 더 이상 이제 궁금한 것도 없어지죠. 그럼 만나기 전에 까이는 거예요. 응? 예, 궁금한 거라도 있으면 데이트까지 나올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이성을 꼬시려면 그저 많이 연락을 해주면 되는 줄 알아. 그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여자분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아, 난 연락 많이 해주는 사람이 좋다고. 그럼 무조건 연락만 많이 해주면 되는 줄 알아.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잘했을 때, 본인이 실력이 좋았을 때 하는 얘기지, 실력이 안 좋으면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정말 제가 얘기해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연락을 많이 해주고 막 대화를 많이 해주면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이제 자기 미천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는데, 자기 미천이 이제 매력이 없는 사람이면은 매력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어떤 대화를 하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말했다시피 대화를 매력적으로 정말 잘하고 나름대로 프레임이 강력하고 기준 있는 행동을 할 줄 안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 하지만 그저 할 일 없이 의무적으로 맨날 이거 실패하는 딱 행동 이거예요. 그저 할 일 없이 의무적으로 굿모닝, 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이거 또 맨날 점심마다 맨날 얘기하고 뭐 잘 들어가셨어요? 맨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데이트하기도 전에 이제 매력 없음이 대통 의무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질려버리는 거지. 아, 얘는 답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여자분들이 이걸 뭐 얘가 머리를 써서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얘는 좀 아니다 싶은 거지. 그냥 뭐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대화가 뜸해져요, 그냥. 그러면 반응도 안 좋고 뭐 텐션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끝납니다. 할 말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말 없는데도 막 억지로 이어나가려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확 질려버리는 행동이 돼버려요. 아무튼 데이트를 한 번도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력이 없음을 들통 나가지고 이제 게임을 조기에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할 기회도 없어.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자체가 무슨 문제냐면 내가 이성과의 대화에 서툰 거거든. 사람들은 이거 카톡이랑 문자의 대화는 일반 대화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카톡 대화나 이런 부분 갖다 따로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 대화랑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일반 대화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내가 말을 하는 걸 텍스트로 바꿔놨을 뿐이지 이거 일반 대화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이것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내가 데이트를 한 번 하기도 전에 너무 많이 떠들어서 내 매력 없음을 들통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이성과 대화를 잘 못하면 그냥 용건만 간단히 해가지고 궁금증이라도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해. 나에 대해서 너무 들통나게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은 어떤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직업 정도는 간단하게 알려준 다음에 더 자세한 거는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만 딱 얘기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제 직업은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장문 카톡 한번 딱 보내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죠. 저는 아침에 9시에 갔다가 몇 시에 퇴근하고 뭐 이런 걸 갖다 쫙 보내주는 남자들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시지 마십시오. 예. 뭔가 만나서도 궁금하고 뭐 그래야지 이제 작업이 잘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게 있어. 채팅으로 해서 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채팅으로 해가지고 여자를 꼬셔서 만나는 애들이 있었어. 옛날에도 작업을 할 때. 알잖아요, 다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채팅으로 해서 꼬시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놔가지고 만나서 막상 할 게 없고 너무 기대 가치가 높아. 그러니까 이 채팅에서는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해놨거든. 근데 이제 막상 만났을 때는 완전 찌질이 좀 약간 모자란 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게임을 하는 애들을 봤습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막 뭐 만나기 전날 아주 여러 가지 쇼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채팅으로 작업을 하는 애들이 약간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데이트를 한 번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 여자들과 익숙해질 만한 대화법을 연습할 만한 기회도 없어지고 뭐 실력도 상승할 것도 없고
작업은 항상 정체되어 있고 맨날 실패만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럼 맨날 포기하게 되면 연애 포기자가 생기는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하면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자기가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성공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패를 경험하게 만드니까 연애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 성공을 자꾸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내가 작업을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도 연애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포기를 많이 하냐면 여기 바로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런 데서 상대방과 데이트를 불러내는 부분에서 한 8, 90%가 다 포기를 해요. 왜? 얘네들이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 여기서는 맨 땅에 헤딩하다가 막 이제 8, 90% 정도가 다 떨어져 나가는데 저도 이게 사실 저도 초반에 작업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게 이런 멘트도 해봤다가 저런 멘트도 해봤다가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전 사실 이 연락법 개발할 때 살짝 멘붕이 왔었어요. 아, 이게 왜 안 되지? 이건 답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좀 그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게 모든 게 여자들과의 익숙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새로운 여자들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뭔가 익숙도나 친화력의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걸 연습을 하려면 데이트에 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데드락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나오게 만들려고 하면은 대화를 잘해야 된대. 대화를 잘하려면 여자를 만나야 되고. 근데 어디서 여자를 만날 때는 없고 이거 대화를 연습할 만한 곳은 없는 거지. 데드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직접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게 이제 술집 헌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부터. 왜냐면 술집 헌팅은 가서 내가 이걸 갖다가 안 해도 돼. 내가 이 카톡이나 이 문자 대화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직접 가서 대화를 바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술집 가서 연습 많이 했었죠. 제가 대화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술집 헌팅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연스럽게 카톡 대화나 문자 대화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게 익숙도의 문제였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았는데, 이건 모르면은 맨날 멘트 물어보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은 맨날 멘트 물어보시죠. 자, 이거 아무리 멘트 연구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성을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데서 이게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거 프레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행동 태도 프레임의 문제라서 멘트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멘트 연구하지 마시고요. 뭐 여러분들 웃겨도 보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멘트집 사가지고 해보고 그래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익숙도를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래서 제가 개발을 한 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연락법 보면은 되게 이게 연락법이 좀 일반적으로 하는 연애에서는 무조건 연락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연락법 보면은 기본적으로 패턴이 2, 3일 간격으로 연락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용건만 잡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컨셉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여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 사람이 처음으로 가지는 프레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그냥 2, 3일 간격으로 하면 원래 이 사람이 그냥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러고선 궁금해하기도 하고 만나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연락을 함으로써. 그래서 안 되면 물론 떨어뜨려 나가는 건데, 내가 실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제가 말한 이 초짜들은 이런 이 카톡이나 전화 연락 방법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응? 아무튼 이런 연락법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